전화를 받는 입자가 하나 있는데 이 입자는 양승자 아니면 전자입니다. 근데 이 전화를 받는 입자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그림에서와 같이 화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가해져 있는 균이라는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입자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빠져나왔다면 양승자인지 전자인지 정하기, 그 다음에 자기장 영역을 입사한 시점을 기준해서 빠져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50나노세컨의 시간이 걸렸다면 균일한 자기장의 크기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를 갖는 입자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움직일 경우에 받게 되는 자기력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속도 벡터 V와 자기장 벡터 B의 벡터 곱이 있습니다. 이 벡터 곱을 읽을 때 V 크로스 B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기력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V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부터 정해야 됩니다. 특정한 한 시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전하를 갖는 입자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입사한 바로 직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그 바로 직후에 있는 원래 움직이려고 하던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을 표기할 때 점을 찍어서 표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을 표기할 때는 X로 표기합니다. 자기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바로 직후의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시점에서 V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방향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 크로스 B입니다. V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정하면 됩니다. V 크로스 B, V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와서 오른손을 펴니다. 펴서 손바닥이 V 크로스 B에서 뒤에 있는 B라는 벡터를 향하도록 손바닥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손 날을 앞에 있는 V라는 벡터와 평행하게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뭐냐면 V 크로스 B한 방향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기장 있는 영역에 유사한 바로 직후에 V와 B가 이렇게 되니까 V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방향 됩니다. V 크로스 B한 방향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력의 방향이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Q가 붙어 있거든요. 전하는 두 가지가 있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근데 움직이는 전하의 보가 플러스라면 플러스는 어떤 벡터에 곱해지더라도 방향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라면 V 크로스 B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만약에 전하의 보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가 어떤 벡터에 곱해지게 되면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는 V 크로스 B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근데 전하를 갖는 녀석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자기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그냥 이렇게 직선 운동 해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운동하지 못하고 이런 곡선 운동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이런 직선 운동을 곡선 운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냐면 입사한 바로 직후에 이렇게 힘이 작용해야 되죠. 요게 뭐냐면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들어간 바로 직후에 자기력입니다. 근데 V 크로스 B 방향이 이 방향 되죠. 두 개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움직이고 있는 전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걸 뜻합니다. 전자는 마스보의 전하를 갖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녀석이 양성장인 거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력에 여기 V 크로스 B가 있습니다. V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크기가 VB 산시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의 크기 QVB 산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다가 뭐냐면 V와 B 사이 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V와 B 사이 각이 어떻게 되냐면 V 방향은 이 방향인데 자기장은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둘 사이 각이 90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다가 지금 상황은 이 시다 90도입니다. 그러면 사인 90도 1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력의 각이 QVB입니다.
근데 V 크로스 B한 방향이 이 방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의 방향도 이 방향입니다. 자기력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한 힘이 한 일은 0이죠. 그런데 운동에너지 정리에서 일을 해준 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합니다. 근데 자기력이 한 일이 0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운동에너지 변화 0, 운동에너지가 안 변한다는 걸 뜻합니다. 운동에너지가 안 변한다는 말은 속력이 안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력이란 힘을 받기 때문에 속도는 변합니다. 속력은 안 변하는데 속도가 변하는 운동, 등속 원운동이죠. 그래서 양승자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들어가서 반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 반원을 그리면서 운동할 때 반지름이 R인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구심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되죠. 자기력이 바로 구심력입니다. 그런 구심력은 구심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것과 같아야 되는데 구심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V 하나 없애버리면 QB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M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R분의 V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근데 양승자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들어가서 반원을 그리면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반원을 그리면서 빠져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반원의 길이에다가 속력을 나눠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V분의 R이 있습니다. R분의 V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V분의 R은 QB분의 M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원을 그리면서 빠져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움직이고 있는 녀석이 양승자입니다. 그래서 이 Q가 양승자가 갖는 전하량, 기본 전하량 1로 바꾸면 됩니다. 기본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크롱, 빠져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150 나노세크, 양승자의 질량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cm 해서 자기장의 크기 정해보게 되면 대략 0.2 테슬라 정도 됩니다. 근데 양승자가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움직일 때 운동에너지가 처음에 비해서 2배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2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력은 몇 배? 처음에 비해서? 루트 2배. 그렇다면 반원을 그리면서 양승자가 빠져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원을 그리면서 빠져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양승자의 질량, 양승자의 전하량, 자기장에 있으면 결정됩니다. 속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